도냐르자드, 여기 있었구나. 멀리 도망간 줄 알았어. 깜짝이야. 널 쫓아오는 녀석들은 우리가 따돌렸으니까 걱정 마. 정말? 고마워. 근데 날 쫓는 사람이 그것보다 훨씬 많을 텐데. 역시 저기 누가 또 쫓아온다. 뭐? 쫓아오는 사람이 더 있다고? 그럼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어서 도망가자. 잠깐만 기다려줘. 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뛰는 건 무리야. 괜찮은 생각이네. 좋아, 바로 출발하자. 여기라면 절대 못 찾겠지? 그만둬, 데이야. 아가씨,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길에서 우연히 만난 외국 여행객이야. 너희들이 날 찾고 있어서 그렇군요. 이제 너희들과 상관없으니 이만 떠나. 잠깐, 넌 누군데? 왜 우리를 쫓아내는 거야? 난 두냐르자드 아가씨의 경호원이다. 아가씨를 안전하게 집으로 모셔가려고 왔지? 아가씨, 저랑 돌아가시죠. 오랫동안 집을 비우... 내가 안 돌아가겠다면? 전 당연히 아가씨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죠. 그래... 야, 두냐르자드가 돌아가기 싫다는데 왜 그래?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끼어들지 마. 아가씨, 죄송합니다. 제가 아가씨의 경호원이긴 하지만 제 고용주는 아가씨의 부모님입니다. 전 고용주에게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어요. 얼마야? 네? 얼마를 줘야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을 안 들을 건데? 2배? 3배? 시간을 좀 줘. 그 정도는 얼마든지 모을 수 있어. 아가씨,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가씨가 저희 도금 여단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해야겠군요. 제가 돈을 좋아하긴 해도 원칙을 위배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가씨를 찾아온 건 고용주가 시켜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 양심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몸도 안 좋은데 이렇게 무리해서 돌아다니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 아가씨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고집 좀 그만 피우세요. 아니, 틀렸어. 내 상황은 내가 더 잘 알고 지금 뭘 하는지도 잘 알고 있어. 제멋대로인 건 아버지와 어머니야. 두 분은 내가 집에 있든 밖에 있든 내 상태가 달라지지 않... 심지어 내가 먼저... 어머니와 아버지가 힘든 거 나도 알고 날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해. 그분이 날 구원해 주셨거든. 그분을 이건 내 인생이고 내 마지막 기회야. 그러니 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아가씨, 그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해. 적어도 나한테는 의미가 있어. 알겠습니다. 이제 같이 집으로 돌아가자고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가씨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아가씨의 결심을 존중해서라는 걸 알아주셔야 합니다. 데이야, 정말 고마워. 아까는 급한 마음에 너한테 무례하게 대해서 미안해. 괜찮습니다. 돈을 좋아한다고 한 사람은 저니까요. 이 문제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군요. 일이 생각보다 커졌고 집안의 모든 경호원이 출동했으니까요. 어르신 앞에서 아가씨를 감싸주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이번 한 번만 나오실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엔 적어도 방 주변은 정리하고 가세요. 그리고 아가씨,
제가 도와드릴 테니 절 고용하는 건 어떤가요? 그러면 좋아, 그렇게 하자. 둘이 잘 해결해서 다행이야. 괜찮아. 갑자기 긴장이 풀려서 힘이 빠졌나 봐. 아가씨, 무리하지 말고 이 가게에서 쉬면서 뭐라도 좀 드세요. 걱정 끼쳐서 미안해. 두 사람만 괜찮다면 같이 앉아서 좀 쉬자. 알겠어. 괜찮아지고 나면 작은 쿠사나리 화신에 대해 더 이야기해줘. 하, 이게 누구야? 대희야잖아. 반년 동안 어떻게 코빼기도 안 볼 수가 있어? 호마니 가문에서 경호원으로 있다는 말은 들었어. 적응하고 나니 괜찮더라고요. 오케이. 에? 혹시 이분이 호마야니 가문의 아가씨? 아가씨가 이렇게 직접 행차하시다니. 저희 가게 사장님, 고맙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최고의 요리를 준비해주세요. 제 새로운 친구들에게 대접하고 싶네요. 맞아. 작은 쿠사 그럼 코코넛 수탄 전병은 어떤가? 우리 가게 시그니처 메뉴인데 가격도 저렴해. 저기 저분들이 드시고 있는 음식이야. 거뭇거뭇하고 푸석푸석해 보여. 저건 안 먹을래. 뭐 나도 취향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두냐르자드, 수메르 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페이몬, 네가 전에 프레신을 만나는 법을 아냐고 물었지? 방법은 정말? 어머니와 아버지는 내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셨지만 이 모습으로는 친구도 사귈 수 없었고 어렸을 때 난 꿈도 없고 어느 날 밤이었는데 정신 차리니까 방에 아무도 그 순간 머릿속에서 불가사의한 목소리가 들렸고 그 목소리는 내게 말했어. 두냐르자드, 이제 무서워하지 마. 두냐르자드, 이제 무서워하지 말고 울지도 말렴. 누구세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이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난 너에 대한 모든 일을 알고 있어. 정말요? 물론이지. 네가 천둥번개를 무서워하는 것도 아침에 약 먹기 싫어하는 것도 엄마 치마에 있는 꽃잎을 새는 걸 좋아하는 것도 말이야. 와, 정말 다 아시네요. 두냐르자드, 무슨 소원을 빌고 싶니? 소원이요?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전 아무데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넌 아직 어린아이잖니? 어린아이는 다 소원이 있던데. 네 소원을 말해보렴 내가 들어줄 수도 있잖아. 그럼 제 병을 고칠 수 있나요? 미안하지만 지금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그럼 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나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어. 좋아, 내가 네 친구가 되어줄게. 병이 악화되고 몸이 많이 아팠지만 그 목소리가 자주 나타나서 날 격려해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어. 알고 보니 창밖에는 번화한 수메르 성이 있고 수메르 성 밖에는 무성한 우림이고 우림 밖에는 방사벽이랑 사막 그리고 티바트가 있더라. 마침내 병세가 잦아들었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
이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했더니 어머니는 내가 꿈을 꾼 거라고 하셨지. 하지만 그 소리는 내 환상 속의 소리가 아니었어. 그 전에 한 번도 티바트에 대해 들은 적이 없거든. 맞아, 틀림없어. 만약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난 이 세상이 궁금하지 않았을 거고 글자를 배우지도 않았을 거야. 책은 더더욱 읽지 않았을 거고. 그 목소리가 지혜를 접하게 해줬으니 분명 풀의 신이 틀림없어. 난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께 은혜를 갚기 위해 이렇게 뛰쳐나온 거야. 화신 탄신일을 준비할 거거든. 화신 탄신일? 그게 뭔데? 화신 탄신일은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의 탄신일이야. 현자들이 그분을 발견한 날이기도 해. 실은 아주 오래된 명절이지. 처음에는 위대한 루카데바타님의 탄신일을 축하하기 위해 시작됐고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이어졌어. 날 작은 풀의 신이 수메르에 막 도착했을 때 수메르 사람들이 다들 엄청 기뻐했다고 들었어. 그래서 이 명절이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대. 하지만 아카데미아의 영향 때문에 사람들은 천천히 이 날을 잊어가기 시작했지. 수메르에는 루카데바타님과 관련된 날이 많은데 아카데미아가 준비를 맡곤 해. 반면 화신탄신일에는 돈은 물론이고 아무런 성에도 보이지 않아. 그 사람들은 작은 풀의 신의 탄생이 루카데바타님이 진짜 돌아가셨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날을 축하할 마음이 없는 거야. 정말 너무해. 맞아, 너무해. 루카데바타님이 이 나라를 세우셨지만 작은 풀의 신도 몇백 년 동안 묵묵히 수메르를 지켜오셨잖아. 다른 사람도 있는데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바자르의 일부 주민들은 아직도 화신탄신 축제. 그런데 최근에 바자르에 사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됐어. 그래서 이번 축제를 잘 준비했으면 하는 마음에 내가 저축한 돈을 모두 그녀에게 줬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거든. 잠깐만요, 아가씨. 설마 그 친구가 집에 꽃을 선물하러 온 닐루는 아니겠죠? 맞아. 며칠 전에 닐루가 품속에 무언가를 숨기고 허겁지겁 저택을 떠나는 걸 봤습니다. 내가 준 거 맞아. 초반에 준비한 돈이 부족해서 닐루에게 내 치마 하나를 더 팔려고 했거든. 실은 오늘도 닐루랑 같이 바자르에 가기로 했어. 데이야, 너도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바자르는 이곳에서 거리가 좀 되니 제가 아니야. 그럼 네가 제 말대로 하세요. 아가씨가 걸어가면 언제 도착할지 모른다고요. 물론이지. 닐루도 작은 풀의 신을 숭배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걸 알면 닐루, 내가 좀 늦었지. 미안해. 드나르자드, 너무 안 오길래 집에 갇힌 줄 알았어. 진짜로 도망쳐 나왔구나? 데이아도 있네? 설마 데이아한테 잡힌 거야? 비슷한 상황이지만 걱정 마. 완전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나저나 이 두 사람은 누구? 아, 여행자와 페이몬이라고 새로 사귄 친구야. 이제 막 수메르 성에 온 여행객인데 작은 풀의 신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도 작은 풀의 신의 숭배자라는 거지? 정말 잘됐다. 그럼 이번에 우리가 준비한 화신탄신 축제를 절대 놓치면 안 돼? 맞다, 드나르자드, 이것 좀 봐. 바자르를 꾸미기 시작했어. 네 덕분에 이렇게 성대하게 준비할 수 있었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인걸. 그건 그렇고 돈은 안 부족해? 그럭저럭. 걱정하지 마. 그보다 극장의 무대를 다 고쳤어. 가자, 보여줘. 우와, 무대 엄청 멋있다. 나쁘지 않네. 저번에 왔을 때는 계단에 구멍이 나 있었는데? 계단이 문제가 아니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대 천장에 있는 나무 구멍에 나무 껍질이 벗겨져서 주바이르 씨가 엄청 걱정했다고. 아카데미아에 몇 번이나 보고했는데 아무도 처리하러 오지 않았어. 그래서 사고 날까봐 어쩔 수 없이 몇 주 동안 극장 공연을 멈춘 거야. 극장의 요구여서 그런 거겠지. 아카데미아 사람들은 우리같이 춤추고 노래 부르는 사람을 깔보거든. 그 사람들은 극장이 문을 닫길 바랬던 거야. 계속 지속됐으면 극장 사람들은 입에 풀칠도 못하고 화신탄신 축제도 물 건너갈 뻔했어. 다행히도 두나르자드가 제때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줬지. 덕분에 나무구멍도 보수하고 무대를 리모델링할 수 있었어. 화신탄신일이 되면 지금보다 더 멋진 무대를 볼 수 있을 테니까 기대해. 응, 네가 무대 위에 서 있는 모습이 너무 기대돼. 화신탄신 축제를 위해 그렇게 오래 연습했는데 드디어 우리의 꿈이지. 때가 되면 네 목까지 열심히 할게. 닐루는 무슨 공연을 하는데? 화신의 춤을 추려고 하는데 그건 화신탄신 축제의 가장 중요한 행사야. 두나르자드, 두 사람한테 이 축제의 기원에 대해 루카데바타님과 작은 프레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줬어. 좋아. 그럼 내가 이 축제가 제일 처음 시작됐을 이날이 화신탄신일이라 불리는 이유는 화신이 탄신을 축하한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야. 아주 오래전에 루카데 바탄 연회에서 몇몇 신들이 술에 취했고 그중 한 분이 흥에 겨워 악기를 연주했지. 그러자 루카데 바타님은 노래를 부르고 화신님은 춤을 추기 시작했어. 화신님이 춤을 추다 풀을 밟았는데 자웅빛 꽃잎이 찬란한 무대를 장식했고 신들은 모두 시간이 영원히 이 순간에 멈췄으면 좋겠군 이라고 말했어. 맞아. 신들을 생각하면 마신 전쟁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수메르의 신들에게 즐거운 시절도 있었어. 이제 그 신들은 존재하지 않지만 춤을 추고 축하하는 전통은 이어져 내려왔어. 내가 입은 이 옷도 화신님의 자태를 모방하기 위해 설계된 거래. 비록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생일의 주인공께서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닐루라면 우리의 축복을 작은 프레신께 전달할 수 있을 거야. 그러고 보니 무대 주변에 파디사라를 준비했구나. 파디사라는 화신님의 상징이잖아. 다만 화신님이 돌아가시면서 진정한 파디사라가 같이 멸종돼서 아쉬워. 맞아. 루카데바타님이 화신님을 기념하기 위해 만드신 파디사라도 결국 화려한 자웅. 화신님이 춤을 추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정말 부러워. 내 무대도 그렇게 된다면. 아니, 구석이라도 좋으니 진짜 파디사라가. 맞다. 여행자 페이몬은 어때? 화신탄신 축제에 관심 있으면 같이 참여하자.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 생일에는 그분의 숭배자들이 다 이곳에 모이거든. 그분에 대해 도냐르자도 말이 맞는 것 같아. 축제를 좋아하는 게 어때서? 게다가 그럼 두 사람 다 화신탄신 축제에 참석하는 걸로 약속한 거야? 드나르자드, 이번에 고른 무대 장식을 보여줄게. 바자르 주민들은 모두 작은 쿠사나리 화신을 좋아하고 화신탄신 축제를 엄청 기대하고 있어. 그럼 주변을 둘러보고 오자. 머리가 금색이야. 그거 알아요? 이제 어렸을 때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신 요즘은 화신 무대를 이렇게 고치다니 정말 훌륭하네. 이번 화신탄신 축제는 꽤 잘 될 것 같아. 바자르라는 곳은 잘 모르지만 이곳에서 파는 연지도 괜찮다.
올해 화신탄신 축제가 화신탄신일에 어떤 축제 간식들은 게다가 노래, 춤 닐루, 옷이 정말 예쁘다. 처음 널 봤... 화신탄신 네가 직접 한 거야? 진짜 극장 사람들의 무대 의상은 그래, 이 왕각 그래도 돼? 물론이지. 전설의 왜? 저기 저 사람 캐서린 같은데? 그러고 보니 내 기억 속의 캐서린은 항상 모험가 길드 카운터에 서 있었어. 한 번도 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네. 캐서린! 아, 여행자와 페이문이구나. 만나서 반가워. 이게 휴식을 즐기는 캐서린인가? 정말 달라 보여. 캐서린은 언제 어디서든 별과 심연을 향해 라고 하는 줄 알았어. 카운터에 서 있는데 그렇게 복잡한 기능은 필요 없거든. 그래도 항상 같은 말만 하고 같은 동작을 하면 똑같은 폰타인 영화를 계속 틀어놓는 것처럼 인생이 재미없어지지 않을까? 너희들도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거잖아. 우리가 각지의 풍습을 체험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진짜 목적은 여행자의 가족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야. 지금처럼만 하면 돼. 진정한 답은 종점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찾을 수도 있거든. 비슷한 말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 맞다! 캐서린은 여기에 무슨 일로 온 거야? 좋아한다기보다는 최근에 여기 분위기가 좋길래 둘러보러 온 거야. 축제가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면 그것만으로 존재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 캐서린, 그럼 다음에는 모험가 길드에서 만나자. 맞다! 네 덕분에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이 도시 사람들이랑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너희에겐 풀 원소의 축복이 깃들어 있어서 분명 도시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 거야. 그럼 난 먼저 가볼게. 오늘 본 캐서린은 평소와 정말 다르네. 여행자 페이먼, 데이야, 무슨 일 있어? 아가씨께서 너희들이 풀의 신을 만날 방법을 찾는 걸 아시곤 뭔가 도와주고 싶어 하시잖아. 그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잘됐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 너희 데리고 만나볼 사람이 있어. 아가씨는 피곤하신지 닐로한테 가서 쉬고 계셔. 아가씨를 집에 데려다 드리고. 알겠. 취사청으로 가서 데이야를 기다리자. 늦어서 미안. 아가씨는 기분이 안 좋아서 항구에 있다 온 거라고 어르신이랑 사모님을 설득하느라 오래 걸렸어. 고마워. 아가씨가 이렇게 기뻐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야. 두 사람이 없었다면 한참 전에 집으로 끌려갔겠지. 데이야, 처음에는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도냐르자드한테 그렇게 신경 쓰는지 몰랐어. 아이, 난 경호원이잖아. 게다가 지금은 아가씨가 내 고용주이기도 하고. 이건 직업적 소양이야. 히히, 부끄러워한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일을 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잘 마무리하고 싶어. 잡담은 이쯤 하고 취사청으로 가자고. 너희에게 길을 안내할 수 있을지는 그곳에 있는 사람한테 달렸어. 어르신! 데이야 아니냐? 여긴 어쩐 일인가? 이런, 이건 또 무슨 조합이지? 아, 아는 사이셨군요.
아까 모험가 길드 소개로 와서 작은 쿠사나리 화신에 대해 물어봤거든. 그렇군. 어르신, 루쿠샤 형님은 안 보이네요? 이 두 사람 대신 그 절도 사건에 대해 물어보려고 하는데 알려줘도 될까요? 루크샤는 아카데미아에 갔다. 대현자가 수메르성 방위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려서 각지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불러왔거든. 어쨌든 네가 말을 꺼냈으니 이 일은 내가 허락하마. 들려줘도 무방하네. 감사합니다, 어르신.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래? 실은 얼마 전에 아카데미아에서 물건을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게 프레신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 그분을 만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 그건 너무 독단적인 발언이야. 내 생각 얼마 전에 아카데미아가 사막에 있는 아루 마을에 가서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오는데 정보가 유출. 대현자가 이 일을 중요시해서 풍기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단서를 조사하고 있지. 지금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오르모스 항구 들어본 적 있어? 수메르 성에서 출발해 아무리 아카데미아라도 그렇게 먼 곳까지 통제하진 못하기 때문에 거긴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야. 그래서 잃어버린 물건은 허공과 지식이랑 연관이 있네. 게다가 관심 있으면 오르모스 항구에 가서 직접 알아보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자면 아카데미아 학생이라고 하면 조금 더 편할 거야. 어르신, 학생들은 다 수메르 성에 있는데 오르모스 항구에 관심 없습니다. 요즘 오르모스 항구에 가게 되면 조심하도록 해. 그곳에 있는 일부 도금 여단은 수메르 성만큼 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니까. 심지어 저광을 위해 수메르를 되찾자라고 외치고 다니는 극단적인 여단도 있는데 요즘 세력이 급속도로 강해져서 어르신도 골치 아파하시거든. 사막의 저광이 죽은 지 이미 수천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부활이니 뭐니 이상한 소문이나 퍼뜨리고 다닌다니 정말 어이가. 모두가 어르신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막 주민들은 오래전에 황야를 떠났어도 아직까지 자신의 신을 원하니까요. 여행자, 내가 줄 수 있는 정보는 대충 이 정도야. 두 사람 다 정말 고마워. 수메르성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는 이게 끝인 것 같아. 이제 아가씨는 화신탄신일에 두 사람과 만나길 기대하고 있어. 그날 꼭 와. 좋아, 그럼 화신탄신일 때 보자고. 구경들 하고 가세요. 최고의 공예로 만들어진 전통 향신료가 있습니다. 좋아. 항상 우리 가게에 와줘서 고맙네. 거짓말이 아니라 도금여단 사람들이 싸우느라 30인단 말은 듣지도 않는다니까. 정말 시끌벅적하네. 역시 수메르에서 가장 큰 항구는 아카데미아가 신에 관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건 알지만 아스판드가 학생인 척하고 정보를 알아보라고 해서 방금 허공을 통해 알아봤는데 오르모스 항구에 아카데미아의 연구시설 같은 건 없었어. 만약 아카데미아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학생인 척 조사를 하면 더 수상하지 않을까? 시장이 이렇게 북적이는 걸로 봐서 매일 많은 사람들이 오갈 거야. 이 근처에서 한번 알아보자. 어서 와. 뭐 찾는 거 있어? 사장님, 뭐 좀 물어볼게. 평소에 오르모스 항구에 학생들이 있는 편이야? 물론이지. 특히 1년 중 지금이 가장 많아. 수메르 성에서 곧 졸업인 학생들이 여기 와서 기분 전환을 하거든. 학생들한테 들은 얘기가 꽤 있는데 아카데미아에 입학하고 졸업하는 것만 해도 엄청 어렵대. 연구원이 되기 위해 그곳에 남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여기는 경치도 좋고 분위기도 아카데미아보다 엄격하지 않거든. 이곳에 있으면 행운이 찾아와 학업이나 연구가 순조로워진다는 말도 있어. 저기 있는 사람들도 아카데미아 학생이야. 며칠 전에 왔을 때부터 표정이 굳어 있었어. 이래서 장사하는 게 더 편하다니까. 허공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만 있으면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가서 엿들어보자. 큰일이야. 쓸모있는 정보는 하나도 못 얻었어. 요즘은 길거리에 도금여단 사람도 많이 서 있어서 무섭다니까. 최근 오르모스 항구에 있는 몇몇 도금 여단끼리 알력 싸움이 심해졌어. 특히 저광이나 복수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돼. 쥐사 아흐마르의 눈이야. 실은 오늘 뭐라고? 몰랐어? 오르모스 항구의 도금 여단에 그들은 낯선 사람을 경계하긴 하지만 학생들은 심하게 배척하지 않아. 아마 학생들이 원한 그 여단 사람은 디아파르 식당에서 자주 출몰한다고 해. 50만 모라면 원하는 정보를 살 수 있다고 들었어. 잠깐! 50만? 정보값만 50만이면 물건은 절대 못 사는 거 아니야? 아, 큰일이야. 이걸로 졸업하기는 글렀잖아. 그건 아직 몰라. 우리 연구는 마이너하잖아. 과연 그런 까다로운 지식을 우리 말고 살 사람 있을까?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야. 일리 있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길잡이를 찾는 거야. 우리끼리 돈 모아서 한번 알아볼까? 우와, 정말 수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그런 까다로운 지식을 우리 말고 살 사람이 있을까? 라니, 지식이 살 수 있는 거였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뭐? 근데 정보를 사는데 50만 모라가 필요하다잖아. 그래, 마음은 아프지. 조급해할 것 없어. 두 분 오셨군요. 어서 앉으세요. 그 녀석들 주제에 두목한테 도전한 건가? 우리가 저광님의 힘을 되찾으면 두목께서 그 녀석들을 제일 먼저 손봐줄 거야. 놈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카라칼단 녀석. 카라칼다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회주의 녀석들이지. 기회를 맞아. 두목이 얼마나 독실하신데. 저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 보니 우리가 찾는 사람이 많... 절대 루카데바타 그 배신자와 그녀의 백성들을 용서할 수 없어. 저광님이 수메르의 복수를 할 때 우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벌받을 거야. 나도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 너희들은 누구지? 무슨 일이? 학생? 하! 아카데미아 학생이 왜 수메르 성에 안 있고 오르모스 항구에 온 거지? 제법이네. 돈은 충분해? 뭐라가 아깝지만 지금은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자, 이 종이에 상인의 주소가 적혀 있으니 원하는 거 있으면 직접 가서 골라. 응? 왜 안 가는 거야? 방금 저광님이라고 하는 걸 들었는데 실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좀 있거든. 그야 우린 고고학을 배운... 좋아, 돈도 시원하게 냈겠다. 그 정도는 알려주지. 너희들도 봤다시피 우린 아흐마르의 눈 소속이야. 저광님의 충실한 신도이지. 왕년의 저광님이 사막의 위대한 국가, 즉 우리의 고향을 세우셨어. 그곳은 지금의 수메르보다 훨씬 발전된 곳이었지. 저광님은 전혀 손색이 없는 지혜의 신이셨지. 하지만 아쉽게도 저광님이 신뢰하던 녀석이 배신을 했고
지혜의 신이라는 칭호도 그녀가 빼앗아갔어. 그 말은 그러니까... 맞아, 루카데바타 짓이야. 그 염치 없는 녀석이 저광님의 문명을 파괴했고 우리 선조들은 어쩔 수 없이 원수 발밑에 있는 이곳으로 도망왔어. 게다가 그 녀석은 아카데미아 사람들과 함께 과거의 진실을 숨기고 자신을 너그럽고 자애로운 모습으로 포장했어. 흥! 정말 역겨운 녀석이. 하지만 저광님은 정말로 죽은 게 아니야. 사막에서 누군가 저광님이 부활하고 있다는 신타. 우리는 우리의 신을 맞이하게 될 거야. 때가 되면 배신자의 신도들과 너희들도 두렵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저광님을 섬기라고. 그 일에 대해서 아카데미아 사람한테는 해줄 말 없으니 여기까지만 하지. 잠깐, 너희들 저 녀석에게 속은 거야. 뭐? 또 너야? 아카데미아의 미치광이? 그래, 맞아. 전에도 말했듯이 나랑 앉아서 조용히 이야기할 생각 없으면 난 너희를 계속 귀찮게 할 거야. 잘 들어. 방금 그가 준 주소는 가짜야. 그들이 이곳저곳 떠벌리고 다니는 물건에 대한 정보는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구역으로 보내려는 수법이지. 자신들의 구역에 들어가면 네가 물건을 사려 했던 증거를 남긴 다음 가지고 있는 모든 모라를 내놓으라고 협박할 거야. 입 다물어, 알하이탐! 매일 우리 장사를 방해하는 이유가 대체 뭐야? 그날 말했잖아. 너희 두목이랑 조건을 협상하고 싶다고. 우리 두목도 말했잖아. 너랑 협상할 조건은 없다고. 전에 그렇게 말했어도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 내가 힘으로 해결하게 만들지 마. 아카데미아 사람을 건드리면 수습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넘어가지만 너 같은 미치광이는 말이 다르지. 무력으로 대화하는 게 너희들이 원하는 거라면 좋아, 받아들이지. 마신들도 전쟁 대화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너희 도금 여단 얼굴에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한 가지 더. 지금 무슨... 내가 했던 말 중 지키지 않았던 말이 있는지 잘 생각해봐. 형님, 저 미치광이가... 좋아. 그렇게 죽고 싶다면 일주일 뒤 오후 4시에 파로스 등대 앞 다리에서 만나지. 나중에 봐달란 소리 하지 마. 잠깐, 저 둘의 50만은 두고 가야지. 아이고, 저분들을 화나게 했으니 가게 장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게다가 방금 그 테이블 계산도... 사장님, 최근 가게의 종업원이 많이 줄었던데 보나마나 학생들한테 소문을 뿌리러 간 거겠죠? 그건... 저런 놈들과 장사하면서 이런 간단한 질문 하나도 답을 못하는 겁니까? 입막은 비용으로 밥 한 끼 정도면 싼 거죠. 방금 그 사람 도대체 뭐란 거? 게다가 아는 것도 엄청 많아 보이다. 저기 저 방향으로 갔어. 어서 따라가자. 잠깐만. 너 이름이 아라이탐이었지? 무슨 일이지? 신경 쓰지 마. 내 타깃은 그 녀석. 한 가지 충고하자면 그 녀석들을 그럼 이만. 잠깐만 기다려. 방금 녀석들 앞에서 사기극을 펼친 거 보면 너희들은 누군데 그 일에 대해 알아보는 거지? 학생? 그 녀석들이 너희에게 장사를 한 건 너희들의 헛소리를 믿어서가 아니란 걸 알아도. 왜? 됐어. 신의 눈도 없어 보이는데. 신의 눈은 없지만 원수의 힘은 사용할 줄 오늘 녀석들 기세를 부어... 좋아. 나쁠 것 없지. 그 물건을 파는 상인을 찾는 거지? 종이랑 그럼 약속한 시간에 그 다리 밑에서 보자고. 저기... 물건이 뭔지도 모르면서 50만을 냈다고? 뭐 네가 정말 싸움을 잘하면 녀석들이 본 모습을 드러낼 때 충분히 물건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는 걸 보면 아무것도 그 물건이 아카데미아와 연관이 있고 도금 여단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그걸 찾고 있다고 알고 있어. 그 정도면 이게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물건이야. 제대로 못 봤어. 이 항아리 지식이라는 건데 간단히 말해서 일종의 용기라고 보면 돼. 일정량의 특정 자신의 허공 단말기와 연결하면 누구든지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빠르게 획득할 수 있어. 그래, 누구든지. 허공처럼 복잡한 규칙도 없고 엄격한 심사 과정. 편리하고 무해한 지식 베이스라고 보면 돼. 하지만 수메르에서 이 물건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건 불법이야. 이 물건은 학자들이 세계수에서 얻은 지식을 허공에 저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어. 하지만 엄격하게 관리해도 운 좋게 파괴되는 운명을 피하는 항아리 지식이 있어. 허공이 설계한 최근 몇백 년 동안 아카데미아에서 유출된 항아리 지식은 내용이 뒤죽박죽이야. 도금 여단이 쓸모없다고 여기는 항아리들은 일반인과 아카데미아에 운 없는... 자, 내가 설명해 줄 건 이 정도뿐이야. 너희들의 진짜 목적은 거기에 있었군. 우리의 거래로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을 것 같아. 포기를 안 하는 건가?